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하나기술과 함께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기술, 또 반도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하나기술 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한창 배터리 산업이 호황일 때 배터리 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이사님, 오늘 얘기할 주제가 열면치와 또 반도체 유리기판 가공 기술에 관련된 건데, 일단 열면치라는 게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열면치라는 것은 그 글라스의 그 유리 전이온도 차를 이용해서 살짝 마이크로 단위로 방리하는 기술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처럼 좀 나이가 좀 저는 어릴 때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그 순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깔때리기가 필요한데 그 유리병 허리에 그 실을 두 바퀴 감은 다음에 불을 그 휘발유나 이런 거 붙인 실을 감아서 불을 딱 붙이면 다음에 한 수분 후에 차가운 물에 탁 넣으면 탁 깨지거든요. 딱 분리가 되는데 그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상당히 고도화 시켜가지고 만든 장비죠. 그러면 아까 방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떼어낸다는 뜻이죠. 유리를 얇게 가공한다는 뜻인데, 그 가공의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뜨겁게 달궈진 유리를 갑자기 차갑게 하면 그 차이를 전이온도라고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는. 그렇지만 그 분리되는 게 지멋대로 분리되지 않겠어요. 원하는 의도대로. 그렇죠.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열면치 기술. 하나기술에서 열면치 기술을 언제부터 R&D를 하셨나요? 한 8년 정도? 8년 정도? 저는 그 중간에 지금 제가 시작한 지는 한 3년. 3년? 8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 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도 뭐 알고 나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하나씩 넘어가듯이 생각보다 산이 좀 많았어요. 이 열면치 기술은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열면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CNC나 그다음에 레이저라든가 스크라이빙으로 작업했던 면을 저희들이 열면치로 그 치핑을 싹 없애는 거거든요. 측면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나 폴더블폰 UTG 글라스, 그 다음에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유리 패키징 글라스 쪽에도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뭐 흔히 얘기하면 그냥 유리가 들어가는 분야는 다 적용 가능한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유리가 이 평면은 경묘하지 않습니까? 매끄러운데 이 측면을 보통 자기 원하는 사이즈로 절단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치핑이 좀 나오거든요. 치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절단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상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친 면이라고. 네, 거친 면이라고. 거친 면. 그럼 그것이 그 크랙 오리진 포인트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깨져나가고. 그 거친 면을 열면치를 하면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뭐 샘플을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기 옆에 열면치로 하신 거죠? 네. 열면치로 안 하면 여기가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매끄럽네요. 눈으로 보셔도 거의 이 평면과 거의 다른 면이 다르지 않은 면을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면 유리를 가공할 유리 소재의 그 두께나 어떤 물성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가공 가능한 어떤 한계치 같은 게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레시피를 다 만들었거든요. 유리 종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는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샘플. 받은 샘플 중에서는 받은 샘플은 유리 업체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거군요. 유리 업체 내지는 뭐 세트 업체. 세트 업체에서. 그러면 이 기술은 8년 전부터 R&D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용화는 언제쯤 혹시 예상을 좀 하시나요? 지금 열면치 장비를 저희가 작년에 그 독일 OLED 웍스라고 하는 자동차 그 조명등 관련된 회사인데
거기에 납품을 했고. 아, 그러면 이미 지난해 네. 상용화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양산에 성공을 해서. 양산에 성공을 해서. 네, 그쪽 업체에서 상당히 기뻐. 그러면 OLED 조명 시장은 네. 좀 전체 열면치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포션일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뭐 회사의 매출을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대하시는 분야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UTG 쪽에 아주 정확한 기술이겠거니 해가서 달려왔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OLED 웍스에 장비를 납품하고 거기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OLED, 플렉시블한 OLED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공정이 유리기판 위에다가 패턴 회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들을 쭉 올리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레이를 쭉 한 물건을 레이저로 커팅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의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된 부분에 붙이는데 붙이면서도 깨지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면서도 파손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열면치 기술이 레이저 커팅한 다음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 또한 싱글레이션 같은 거 그로 레이저를 따냈을 때 지금 뭐 세월화 같은 현상도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열면치로 마무리 작업을 하면 그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OLED 웍스도 사실은 같은 공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UTG, 그러니까 뭐 폴더블 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상용화는 OLED 조명이 먼저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러면 OLED 조명 회사에서 이 열면치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레이저를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지금 현재 UTG처럼 불산으로 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옆면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레이어를 다 올린 상태에서 불산에 놓으면 다 녹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폴리싱이라든가 이런 후공정을 해도 절삭유 물 같은 걸 뿌려야 되고 이미 전자 회로인데 거기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식 공정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그쪽 기업들도 찾다 건식으로 얘를 치핑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하다가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됐죠. 결과적으로 건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경면을 아예 치핑 없애는. 그러면 열면치는 무조건 건식으로만 해야 되는 방식 자체가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하나기술만 이거를 열면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도 좀 존재합니까? 없어요. 저희 말고는. 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개발만 매진해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보도자를 못 뿌려서 이제 오늘 아마 설명을 이제 좀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이 좀 확대되려면 스마트폰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훨씬 크니까요. 원하죠. 어떻습니까? 반응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최대 그 스마트폰 제조 회사죠. 미국에. 그 서로 지금도 계속 이 건으로 왕래하고 있고요. ND도 맺고. 그 관련 스마트폰 매출은 언제부터 좀 본격화된다고 좀 볼 수 있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장비를 만들어서 그 벤더에다가 공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여기서 가공을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그 샘플을 주로 오가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요. 아마도 빅테크다 보니까 막 오픈하면서 일정을 막 잡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폴더블 폰이 그 회사에서 언제부터 생산이 됐잖아요. 그럼 저희 기대는 이제 일부라도 좀 진입을 해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죠. 그럼 좀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한데, 조수성님, 이 열면치 기술이라는 게 기존의 유리 가공 기술 대비해서 뭐 속도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열면치 속도는 두께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이번에 독일에 납품한 글라스 같은 경우는 0.1T 0.1T면은 1T가 1mm를 얘기하잖아요. 그 0.1T면 0.1mm라는 얘기인가요? 두께가 0.1mm인가요? 100마이크로 두께. 100마이크로미터. 그건 이제 초당 한 20mm 정도 속도로 가공하고 있어요. 초당 20mm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1초 이만큼. 아, 1초 이만큼? 네. 기존의 유리 가공하는 속도는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존에 그 예를 들어서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는 CNC로 작업을 한 다음에 폴리싱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톱날로 자르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무슨 수도 같은 걸 갈아요. CNC로. 그거보단 빠르죠. 아, 그거보단 빠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장을 적층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초당 20mm면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폴리싱도 있잖아요. 그건 엄청 더 느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후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네, 되니까 그거 다 합치면 저희가 더 빠르지. 훨씬 빠르다. 그러면 지금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하나기술에서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뭐 캐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지금 데모용으로 장비를 멋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달이면 아, 다음 달이면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한데 그 열면치가 말 그대로 열만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기술 같은 게 더 필요한 겁니까? 앞서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리를 이제 박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온도를 전이해야 되는 어떤 가공 어떤 저희 디바이스를 온도를 올려가지고 접촉시켜서 온도 편차 열 충격에 의해서 박리를 시키는 기술이 혹시 온도 몇 도 정도 합니까? 온도를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는 디바이스의 온도는 1000도 가까이. 아, 1000도 가까이. 근데 접촉시켰을 때 온도가 열 충격이 일어나는 온도 전이 온도 편차를 제어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박리 두께를 결정시켜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혹시 그거 몇 초 뭐 이제 그 접촉면이라는 게 결국 유리잖아요. 유리에 얼마 정도 되고 있어야 이게 유리가 쪼개집니까? 접촉 이후에 아까 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정 속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뒤따라오면서 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연속적인 형태로 박리가 됩니다. 네. 고객사들의 반응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장비를 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서 이렇게 좀 대우받으면서 출장 기간을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할 정도로 그래요? 아주 좋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좀 채용하고 싶다는 니즈를 좀 느끼셨다는 거군요. 그 납품한 그 회사의 이제 공장장께서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자꾸 장비 쪽에 와서 자꾸 보시더라고요. 이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하나기술만의 고유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특허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5건 이상 있지 않나요? 5건 이상? 그러면 경쟁 업체에서 유리 면치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든다 하더라도 특허 때문에 뭐 바로 만들 수 있다거나 하면 그런 레벨은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 핵심적인 특허가 또 있고 저희들이 또 먼저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를 더 먼저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먼저 특허를 내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죠. 하나기술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내년이나 빠르면 뭐 이렇게 대량으로 장비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온다면 아무래도 고객사에서는 한 업체에서 장비를 받는 것보다 여러 업체에서 받는 거를 선호할 거 아닙니까? 검증된 장비를 도입해서 그 품질을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장비를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라고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납품한 단가는 있는데 저희가 뭐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00억이 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럼 50억은 넘습니까? 그 이하입니다. 그 이하. 그러면 디바이스 업체나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UTG나 이런 걸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아까 속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몇 대 정도 지금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뭐 몇 대 정도 이 장비를 구매를 해야 원만하게 이 유리 가공이 가능한가요? 국내 시장은 잘 모르겠고 가장 최근에 중국의 이제 그 엘사와 이야기했을 때 중국 시장의 폴더블 폰 시장에 나갈 수량이면 1차분으로 한 50대 정도 필요한 걸로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50대면은 연간 50대, 그러니까 한 번에 50대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특정 기업에. 그러면 50대면은 그래서 2,500억 어치의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는 또 영업적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열 면치 말고도 그 레이저 디스플레이, 뭐 하나개수리 디스플레이 장비도 했으니까 레이저 쪽 가지고도 유리기판 쪽 R&D도 좀 하시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하나기술 레이저 팀에서 가지고 있는 유리 가공,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 가공 기술이 지금 열면치랑도 콜라보해서 디스플레이 쪽도 가공을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유리 기판 쪽, 글라스 코어 쪽에도 저희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공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 진척도는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유리 가공, 레이저로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은 일단 양산화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개발된 상태고요. 글라스를 절단하거나 그다음에 글라스 유리 기판 쪽에서 어떤 미세홀, TGV 미세홀을 가공하거나 하는 기술에 양산화 수준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TGV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언제부터 R&D를 하셨나요, 하나기술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만 1년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 TGV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은 별도의 다른 기술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의 어떤 연장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를 가공을 할 때 유리 내부에 어떤 레이저 빔이 조사가 돼서 유리 내부에 직강되는 영역에 유리의 어떤 물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깎아내거나 거기를 이제 어떻게 소멸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유리 내부의 어떤 가공 영역의 범위, 영역을 만드는데, 그 영역이 나중에 절단을 할 때 이제 어떤 절단면의 그 경계면을 만들어주는 공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글라스 기판이 TGV를 가공할 때 유리 내부의 어떤 물성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역을 만드는 기술로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레이저로 TGV를 한다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필옵틱스나 뭐 독일 LPKF도 있는데 차별화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저희는 단순히 유리를 레이저로 가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저 가공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레이저 기술이 열면치와 또 융합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레이저 기술과 열면치가 같이 이제 융합을 돼서 유리를 가공 절단하는 부분도 이제 공정 개발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후공정, 그러니까 유리를 식각을 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힐링을 하는 후공정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도 갖추고 있고 공정 개발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반도체 유리 기판 쪽에서 어떤 레이저 업체는 TGV 홀 드릴링만 할 거야, 에칭은 구멍만 뚫을 거야, 도금 업체는 도금만 할 거야 하는데, 저희는 유리 가공 전체 프로세스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금까지 다 하시니까. 네. 그래서 유리 기판도 단순히 홀만 뚫는 게 아니고, 유리 기판의 원장, 처음에 원장 600이 넘는 원장을 필요한 원장 기판으로 500번. 유리 처음부터 마더글라스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후가공하고, 뚫고, 시각하고, 도금하고, 후가공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왜냐하면 원장 기판 자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원장을 잘랐을 때 그 강성이 유지가 되거나 어떤 파티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후공정 플로우를 흘렸을 때 공정 진행하다가 파손이 될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레이저로 자르고 열면치까지 하게 되면은 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원장 단계에서 수율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TGV 홀이라든가 도금까지에 대한 일련의 공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공정 하나만 부분에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을 탈피를 해서 전체 공정에 대한 솔루션, 품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기술이 차별화 포인트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자체를 처음부터 TGV가 잘 될 수 있도록 1차 가공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잘 준비를 해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혹시 유리 두께가 얼마 정도 지금 보통 얘기들이 좀 되고 있나요? 반도체 유리 기판. 예, 반도체 유리 기판 기준으로. 저희가 현재 유리 두께라든가 어떤 유리 물성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현재 저희가 가장 레퍼런스를 잡고 있는 거는 1.1T 두께, 1.1mm 유리 두께에 홀 직경을 80마이크로까지 어떤 고객의 요구에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수요 고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정평가는 저희가 이제 국내 메이저 업체들하고 거기 들어간 1차 벤더들하고도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장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업체도 국내 업체가 있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고객 요구사항은 어떤 홀의 직경 편차, 뭐 그런 테이퍼율, 그 다음에 단면의 어떤 거치기 조도 부분들에서
요구 수준을 맞추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사 대비 좀 좋은 결과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좋은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사 쪽에서 먼저 장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업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님 어느 업체인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창호도 만들고. 혹시 이게 회사에서 양산 장비로 들어갈 수 있으면 뭐 쉽진 않겠지만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느 시점이 좀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장비 얘기가 먼저 나와 있는 업체는 아마 올해 안으로 지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를 필두로 아마 시작이 되면 내년에도 이제 다른 고객사로부터 추가 발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좀 있으신가요? 지금 공정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 고객사들은 지금 메이저 업체들 포함하면은 한 4군데 이상이 되고요, 국내만.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레이저 기술, 그 다음에 전체 후공정 아우르는 전체 토탈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계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 10대 빅테크 중에 가장 유명한 업체들 두 곳으로부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NDA 체결이라든가 적용할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업체가 아니라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장비 얘기 나오고 있는 업체 포함해가지고 3군데 정도 지금 어떤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레이저하고 열면지를 합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유리기판에도 그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레이저랑 열면지 기술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TGV 미세 홀을 뚫을 때는 열면지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요. 저희 레이저 처음에 이제 원장을 자를 때 어떤 강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빌드업 공정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공정 단계에 보면은 기판을 어떤 사이즈로 자르는 싱귤레이션 공정 쪽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제 세활의 형상 같은 부분들을 레이저로 고품질로 절단을 하고 그 이후에 열면치 공정을 적용해서 절단면에 대한 경면화, 그러니까 강성을 극대화시켜서 유리가 파손이 되거나 그다음에 어떤 분진 파티클이 발생되는 수 있는 이슈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독 공정만 갖고 있거나 이런 기술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쟁사 대비 저희 하나기술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이사님, 그 열면치나 이쪽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배터리 쪽에 좀 시중 리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전기차가 또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그 내장이나 외장 쪽에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독일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뭐 이 회사에서 문제점이었던 것처럼 기존에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어디지 미국의 그 산호세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거기에 이번에 참가해서 포럼을 저희들이 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뭐 이런 업체에서 지금 우리 기술에 대한 궁금하다는 질문과 NDA도 작성하고 그러면서 좀 서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리만 취급하겠다가 아니라 유리에 무엇인가를 작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한 그것을 찾았다 기술을 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만 전문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이 보면은 뭐 VR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고 그런 거 같아요. 뭐 심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쪽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왔던 하나기술이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올해 좀 의미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면서 성과를 내면 그때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서 고맙습니다.